중개업을 하려면 이 광고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마케팅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옛날에는 카페를 많이 했었어요. 카페를 하다가 블로그를 하다가, 요즘은 사람들이 이게 컴퓨터 보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냥 휴대폰으로 다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밴드나 이게 유튜브는 휴대폰으로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연습을 해야 돼요. 미리. 지금 보니까 5분, 이 중에서 5분밖에 안 했는데 구독 신청하라 해도 하여튼 하세요. 예, 웬만한 하여튼 지금 뭐 거의 다 중개업소도 보면은 토지 같은 거는 거의 유튜브로 그걸 많이 올리더라고요. 매물을, 토지는. 그럼 토지 같은 거는 거의 전속 계약을 해놓고 이제 그걸 뭐 차 타고 가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찍는 게 아니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놓으니까, 그 지역에 이제 105 신도시 이런 거 치보면 그 유튜브에 뭐가 막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올린 중개업소에 전화 와가지고, 그러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광고하는 거니까, 그 여러분들도 그 개인 유튜브 채널 이런 걸 개설을 해놓는 게 좋아요. 브랜드 계정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하려면은 그 계정이 일반 계정이 있고 브랜드 계정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일반 계정을 했다가 이 전환하니까 옮겨지긴 하던데, 처음부터 브랜드 계정으로 만들면 그 중개업소 가서도 계속 쓸 수 있으니까 매물 같은 거 올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왠지 더 공신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검색하면 이름이 나오는 게. 자, 190페이지 전속중개계약을 보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 맨 위에 23조에 보니까, 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업공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개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적으로 속해 있다 이 말이죠.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맡기는 게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군데 내놓을 수 있는 거고, 전속중개계약은 딱 한 명에게만 중개를 일임하는 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한다. 그 여러분들이 매물 받아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렇게 하려면 전속계약을 하는 게 좋겠죠. 그냥 다 공개했는데, 지분까지 다 공개했는데 만약에 다른 중개업소에서 중개해버리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손님 오면 다른 데 내놓은 적이 있냐, 저도 그걸 꼭 물어보거든요. 그럼 다른 데 내놓은 적 없다고 하면 전속중개계약 하면, 제가 정보망에 정보 공개하면 오히려 여러 군데 내놓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거든요. 시험에 나오면 일반 중개계약이 유리하다고 해야 돼요? 전속이 유리하다고 해야 돼요? 의뢰인한테, 손님한테 뭐가 더 유리하다? 일반 전속 중에서? 시험에 나오면 전속이 유리하다고 해야 돼요.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시험에 반드시 일반 중개계약은 안 나올 수 있는데,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전적으로 속한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특정한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를 일임하는 게 전속중개계약이다. 그래서 시험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했는데 X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안 해도 되는데 할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동안 보존하지 않았을 때에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고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만 사용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를 어디다가 공개하느냐 하면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일반 중개계약 해봐야 집 근처에 서너 군데밖에 못 내놓잖아요. 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이 정보망을 사용하는 모든 개업공개사에게 다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요. 의뢰인에게 시험에 나오면. 또는입니다. 또는인데 오늘 아마 문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보망과
정보망과 앤드가 아니고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정보망 및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X라고요. 밋이 아니고 또는입니다. 또는 둘 중에 한 군데만 공개해도 된다. 자, 근데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게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비공개 요청한 정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우리 교과서 192페이지 박스에 있는 거, 이건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건 암기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떤 건 암기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우리 암기 프린트는 5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5번에 있다. 암기 프린트는 5번에 있습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암기 프린트 5번에 보면 저는 특상태, 조건, 공금, 특별한 상태를 조건으로 공금을 사용해라, 이렇게 암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권리관계 중에서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시지가, 거래 예정금액,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 공시지가도 물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X,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험에 인적사항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공시지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X.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말 달라요. 이거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다르다고. 이게 시험에는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교과서에도 보니까 그 미음 192페이지 맨 밑에 다만, 밑줄 치세요. 이거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줄 치시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식상 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196페이지 1 의뢰 의무사항 1번 의뢰 의무사항인데 저는 3번으로 하겠습니다. 의리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 의뢰 의무입니다. 우리 갑질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갑을 관계는 항상 우월적 지위가 갑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사장 돼가지고 직원하고 고용계약서를 적으려면 갑이 사장이고 을이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손님하고 개업공개사 사이에는 손님이 갑이고 개업공개사는 을입니다. 그래서 손님하고 싸우면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럼 무조건 을이 약자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 제기하고 고발하고 하면은. 자, 을의 의무인데요. 개업공개사의 의무인데,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구두로 해도 된다. X. 2주일에 1회 대신에 일주일에 2회 이상 하면 X. 8회 때 강원대학교 문영기 교수께서 8회 시험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시험에 10월 1일 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4일 날 팩스로 통지했다. 5로 출제됐어요. 2주가 안 넘었고요. 팩스도 문서에 준하는 거로 봤습니다. 문서는 이메일, 전자우편,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다 가능합니다. 증거를 남기라는 이야기,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중개업소 여러분들이 하면은
그 어플 깔아가지고 모든 통화 녹음되게 해야 돼요. 그 업무용 휴대폰을 따로 사야 돼요. 따로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 바람직해요. 특히 여자분들은 꼭 업무용 휴대폰을 따로 했다가 실장으로 근무할 때는 따로 했다가 그만두면 그 휴대폰 없애는 게 좋아요. 또 새로 다른 데 같이 가면 새로 개통하는 게 좋다고요. 그럼 모든 전화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뭐 남자가 농담하고 이런 것도 받아줘야지. 안 받아주면 중개업하기가 영업하기가 힘드니까 그랬다가 휴대폰 없애면 돼. 개인적인 전화 또 퇴근했는데도 할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문서로 해야 된다. 시험에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 이렇게 줄되었습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요. 정보를 공개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앞에 휴업했다가 재개신고하면 반납받은 등록증을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 반환한다고 했죠. 즉시. 근데 여기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확인 설명 안 해도 되고 전속 중개계약은 확인 설명 하여야 한다. X입니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다고요.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의뢰인의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의무. 의뢰인이 누굽니까? 우리 서식에 보니까 갑이죠. 갑의 의무사항입니다. 갑의 권리 의무사항. 갑 의뢰인이 갑 손님이 을하고 전속 을 개업공인회사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다고요. 전속 을에게만 맡길 테니까 책임지고 팔아주세요 하고 전속을 했다고요.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사에 전속 계약을 많이 하죠. 이렇게 전속을 했는데 전속을 해놓고는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병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의뢰하여 거래가 돼야 됩니다. 거래한 경우에는 그 서식 보고 답해 보십시오. 위약금을 50% 지급합니까? 100%입니까? 책 보고 답해 보시라고. 196페이지 거기에 2번 보고 답하시면 100%입니까? 50%입니까? 100%입니다. 100% 거기에 보니까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퍼센트로 따지면 100%라고요. 굳이 따지면 50%는 아니죠. 100% 예를 들면 갑이 을한테 팔아달라고 했는데 을개업공개사는 이걸 법정 보수가 100만 원입니다. 계약을 성사시켰으면 100만 원 받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 내놔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갑 의뢰인은 을개업공개사에게 100만 원 위약금 줘야 된다고요.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퍼센트로 따지면 100%잖아요. 위약금 50만 원 주는 거 아니잖아요. 100만 원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을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시켜준 A라는 의뢰인과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다이렉트로 직접 계약을 한 경우에도 역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즉 100% 위약금을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한다. 이게 계산하는 게 시험에 나왔는데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스스로 발견한 사람하고 직접 계약하면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지급하지 않아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고 다만 여기 1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을이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비용을 100만 원 받으려고 60만 원 광고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나 이모한테 팔았다, 고모한테 팔았다, 아는 사람한테 팔았다, 직거래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나 보수나 위약금은 한 푼도 못 받고요.
다만 소요된 비용만 받는다고요. 비용을 받는데 비용을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니까 얼마에 100만 원에 50%면 50만 원 하고 둘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요. 비용을 60만 원 지출해도. 만약 비용을 30만 원 지출했으면 30만 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기에 196페이지 2번에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3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그 위에 다만 3호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리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를 지불해야 된다. 이거라고요. 지금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발견하면 비용을 주는데 비용을 무한대로 주는 게 아니라 최대가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된다고요. 비용이. 그 다음에 3번이 유효기간입니다. 3번 유효기간. 3번 유효기간. 3번인데 우리는 이제 5번 해야 되겠죠. 5번까지 중에서 5개 중에서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유효기간이 원칙 3개월,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시험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을 5개월로 약정해도 3개월로 단축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원칙 3개월이고요. 예외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5번까지 중에서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고요. 이제 198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198페이지 법 24조 1항 메뉴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어 밑줄 치십시오. 2차 과목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신에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은 하면 X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개사 상호간에 개업공개사 상호간에 밑줄 치십시오. 시험에 의뢰인 상호간에 X,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에 X, 개업공개사 상호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밑줄 치십시오. 지정. 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여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으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우리 교과서 200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그 그림을 제가 그 그림을 여기 지금 그리겠습니다. 그 책하고 좀 이게 방향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와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 개업 공개사에게 매도 의뢰를 했습니다. 팔아달라고. B 개업 공개사에게 매수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도 의뢰인이 빨리 팔려고 정보망에 매물을 공개했습니다. 아까 전속중개계약은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고 했죠. 일반 중개계약은 공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B개업 공개사가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가지고 손님 있다고 어디다 연락해요? 매도인한테 팔 사람한테 살 사람 있다고 바로 연락합니까? 아니면 매물 올린 A 개업 공개사에게 연락합니까? 어디다 연락해요? 매도인은 연락처 없어요.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잖아요. 그 공개 못하도록 하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없을 때도 이거 공개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공개해 놓으면 B가 두 사람을 소개시키고 내가 소개시켰으니까 나한테 중개보수 달라 해가 양쪽 다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매물 올린 A 개업공에서는 매물만 올려놓고 자기는 한 푼도 중개보수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A한테 연락하면 A가 또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A 개업공개사는 정보망에 연락해가지고 매물을 삭제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지금 현업에서 쓰고 있는 정보망들은 개업공개사가 매물 올리고 삭제하고 지금 자유롭게 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우리 법에서 이론적으로는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거래정보 사업자가 매물을 삭제할 수 있어요. 아무나 삭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밴드에 제가 여러분들이 글 적어 놓은 건 저는 삭제할 수 있어요. 글 적어도.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적어 놓은 거 삭제 못 하죠? 회원들은. 예, 그런 것처럼 아예 글도 못 적게 돼 있어요. 댓글만 달 수 있고. 왜냐면 글 적으라고 해놓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3,000명 되는데 그 한 명씩 다 적어버리면 제가 문제 올린 거 이런 건 다 내려가 보이지도 않아요. 문제를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글도 못 적게 돼 있고 댓글만 달 수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 그 글 적으면 안 되더라고. 적으면 너무 개인적인 글을 많이 적으니까. 자, 이게 정보망입니다. 자, 그러면 정보망이 뭔지를 봤고요. 정보망 지정,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입니다. 200페이지 지정이 되겠는데, 지정 절차, 여기서 시험에 지정이라는 말 쓰는 거 여기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이라는 말은 오직 여기밖에 없다. 지정받으려면은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토부 장관, 더 줄이면 국장. 국장도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 줍니다.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은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되고,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1년 3월 30일 숫자 중요하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의 숫자는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맨 밑에 지정 요건 201페이지 메뉴의 박스에 있습니다. (201페이지) 메뉴에 박스가 있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암기 프린터에는 보면은 7번에 있습니다. 7번. 암기 프린터에는 7번. 암기 프린터 7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 요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암기해야 될 사항이죠. 그래서 암기사항은 프린트 2장에 다 들어있다고요. 지정 요건이 4가지입니다. 4가지. 지정 요건은 4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정 신청 서류는 5가지입니다. 지정 신청 서류는 5가지. 우리 암기 프린트에는 지정 신청 서류 5가지를 내놨죠. 자, 그러면 지정 받으려면 첫 번째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5 빼기 2는 3이다. 이 숫자 암기해야 됩니다.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암기하고 잊어먹고, 지금 암기할 필요 없고 듣고 잊어먹고 반복하면 돼요. 그러면 10월달 되면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기사, 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기사 1인 이상. 기능사, 산업기사 X, 그 다음에 1인 대신에 2인 X, 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된다. 공인중개사 대신에 개업공개사 하면 X, 1인 대신에 2인 X,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험에 컴퓨터가 2번 나왔는데 컴퓨터 설비는 메인 서버를 운영하려는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고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 공인중개사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회원인 개업 공인중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메인 서버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지정 신청 서류는 이 네 가지에다가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확인서, 신고 확인서를 그냥 줄여서 신고 필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확인서 하고 이 500명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원본이 아니고 사본 500장 이상을 제출해야 됩니다. 원본은 사무소에 있어야 되겠죠, 중개사무소에.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입니다. 자격증 사본. 우리 암기 프린터 51번에 동그라미 4번 찾아서 밑줄 치십시오. 51번에 1번부터 3번까지는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죠? 근데 4번은 제출해야 됩니다. 자격증 사본. 그래서 시험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왜 1번부터 3번은 제출 안 하고 4번, 5번은 제출해야 되냐 물으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규칙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1번부터 3번은 제출 안 하고 4번, 5번은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죠. 51번에 4번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5번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의 경우 자격증 사본 제출합니다. 1번 등록신청, 2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3번 소속공개사 고용신고의 경우 오늘 했잖아요.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제출할 필요 없다고요. 시도의사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등록관청이. 자, 그래서 201페이지 위에 박스가 지정요건이고요. 밑에 박스가 지정신청 서류잖아요. 5번 하나 더 있잖아요. 4번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맨 밑에 201페이지 교과서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30일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된다. 30일 숫자가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30일이 되겠는데 30일은 우리 암기 프린트 35번에 1번에 있습니다. 35번에 1번 35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지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2페이지 양가로 3번 운영규정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된다. 언제? 3개월이라고 했죠. 3개월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3개월은 43번에 2번에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3번에 2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44번에 2번에 있습니다. 1년 44번에 2번 44번에 2번. 자, 그 다음에 202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망을 통하여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밑줄 치세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만을 공개해야 됩니다. 만자 동그라미 놓으시고 만. 그래서 시험에 의뢰인한테 받은 정보 공개해도 된다. X라고. 의뢰인하고 직거래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만약에 정보망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인한테 직접 정보 받았다가 다시 중개하고 하면 이건 직거래 사이트죠. 우리 직방, 다방 이런 것처럼 정보망은 개업공개사들끼리만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의뢰인한테 직접 정보를 받아서 공개하면 안 되고 반드시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개업공개사가 중개 보수 받을 거 아니에요. 직거래 사이트가 되면은 지금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거는 전부 다 거기서 광고비 받잖아요. 저도 직거래 사이트라고 해서 처음에 충격받은 게 직방에 매물이 많이 올라와서 의뢰인들이 직접 올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전화해보면 전부 다 개업공개사가 광고비 내고 올려놨죠. 매물을. 의뢰인들이 직접 올린 거 없다고요. 매도 의뢰인이 직방, 다방 이런 데 보면. 물론 살 사람은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직접 직방에 들어가 가지고
매물을 보는데 매도인이나 임차인들은, 왜냐면 그 광고비를 내야 되거든요, 매물 올리려면. 그러니까 전부 개업공개사한테 내놓으면 개업공개사가 돈 내고 그 광고한다고요, 현실은. 근데 정보망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보면 개업공개사들이 그 서버 사용료만 내고 친목회 만들어 가지고 친목회 회비만 내고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내요. 그것만 내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요. 광고비를 따로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업공개사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라 했어요. 203페이지 양가로 2번 메뉴에 203페이지.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는 거짓 정보 공개하면 안 되고요. 양가로 3번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해도 안 된다. 즉 왕따 시키면 안 된다고요. 지금 현실은 왕따 시키고 있거든요.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회원업소들끼리만 매물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금이 회원업소가 훨씬 더 비싸요.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하면 처벌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왕따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그 회원이 폭로하지 않는 한. 저도 폭로했다가 매장돼가지고 중개 못해요. 이제 폭로할 수가 없더라고. 하면은 저 인간이 폭로했을 것이다 추정해가지고, 어디 안 알려주더라도 추정해가지고 저 더 왕따 시키자 아예. 그래서 제가 전화하니까 전부 다 투명인간 취급에 매물이 있냐 물어보니까 사장님 줄 건 없습니다 이렇게 있긴 있는데, 무조건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 중개업소에서는 있긴 있는데 사장님하고는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완전히 왕따 시키는 거네. 아예 그냥 전부 다 보면 다 피해버리고, 원래 친목회 회비에 보면 비회원하고 눈도 마주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비회원하고 악수까지 했어요. 왜 저한테 수업 들은 분이 인사하길래 반가워가지고 악수했더만 친목회 회장이 보고 저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했는데 악수했다고 100만 원 뭐 벌금 내라더라고. 그래서 제가 네가 판사냐, 벌금은 판사가 선고하는데 네가 뭐 벌금 내라고 하냐 이랬더니만 왕따 시키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더 이상 뭐 아예 뭐 공유를 못하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보 매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억울하지만 기득권들이 다 지금 이게 한 20년 정도 됐어요. 이게 친목회랑 2000년도 초반에 이 친목회를 만들어 가지고 기득권자들은 돈 한 푼 안 내고 했는데, 지금은 그 친목회 회원권이 몇 천만 원씩 하는 데도 많아요. 몇 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렇게 받는데도 친목회 회원권만 가지고도 일반 보통은 한 몇백만 원을 다 받더라고. 친목회 그 가입하려면 회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법에는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왕따 시키는 거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 벌칙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의무. 개업공개사도 의뢰인한테 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정보망에 거짓으로 정보망에 공개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맨 밑에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치시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지정 두 번째 줄에 취소할 수 있다 밑줄 치십시오. 하여야 한다 X,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등록관청 하면 X입니다. 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우리 암기 프린터는 8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8번에 있습니다. 8번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부운정 1회. 말이 안 되는데 자꾸 암기하다 보면 암기가 됩니다.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병과 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여기 1년 했었잖아요. 아까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망, 법인 해산입니다. 개인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재 합법적으로 지정받은 업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방 PC버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 PC버전밖에 없고요. 한방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그건 직거래 사이트입니다. 의뢰인들도 일반인들도 가서 매물을 볼 수 있는 것은 정보망이 아니라고요.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 아이디 패스워드로만 접속할 수 있는 게 정보망이죠.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망은 전부 사설 정보망입니다. 개업공개사들이 친목해 만들어가지고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받은 업체가 아니에요. 제가 국토부에 건의 많이 했어요. 이거 지정 안 받고 운영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럼 누가 지정받겠냐? 지정받기는 엄청나게 까다롭잖아요. 500명 이상 확보해야 되니까. 근데 지정을 안 받고 운영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전부 지정을 안 받고 사설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어요. 중개업소에서 대부분이. 물론 한방을 운영하는, 한방도 부수적으로 보는 데는 있지만 20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204페이지까지. 전속중개계약에서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206페이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상 의무입니다. 의무와 책임이 중요하고요. 권리는 중개 보수 받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권리는. 나머지는 다 의무입니다. 의무와 책임. 자, 그 다음에 207페이지 그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윤리입니다. 기본윤리.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윤리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윤리. 기본윤리가 있는데,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밀 준수 의무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민법하고는 달리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민법에는 103조 반사의 질서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판례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민법은. 근데 우리 시험에는 어떤 것이 품위를 손상했는지, 신의성실에 위반되는지, 공정중개에 위반되는지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다만 이 세 개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교과서 207페이지 맨 위에 그 법조문 29조 1항 보니까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밑줄 치세요. 207페이지 맨 위에 줄에 보조원 X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보조원 X. 지금 이 칠판에 적어놨잖아요. 개공이 개업공개사죠. 소공이 소속공개사 줄임말입니다. 보조원에게는 의무가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오직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는 의무지, 시험에 이 5개 보기를 해놓고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의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됐어요. 그게 209페이지, 우리 교과서는 209페이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판례가 있죠. 그게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고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민법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법조문이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고요.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는 의무라고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 대표적인 판례가 뭐냐면 개업공개사는 매도 의뢰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신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필 정보를 확인해야 된다. 이게 대표적인 성관주의 의무 판례입니다. 법에는 없다고요. 법에는 등기필 정보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 없다고요. 법조문에는. 판례로서 인정하고 있는 의무다.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비밀 준수 의무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그 메뉴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공 등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 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다. 그 시험에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면 보조원은 비밀 안 지켜도 된다. 보조원 X입니다. 등이라고 하면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면 개공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개공등. 개공등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이 다 포함되는 거고요. 개공등의 의무에 해당되는 게 5가지가 있어요. 그게 31번에 맨 밑에 예금이 비결이다. 돈 모으려면 예금이 비결이다. 부동산 투자가 비결이 아니고 예금이 비결이라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의무, 결격사유라고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비밀은 보조원도 지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또 나왔던 질문.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X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확인 설명 의무가 있으면 확인 설명을 위해서는 누설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 난 집을 매물로 내놨는데 저 살인사건 난 집입니다. 이 말 했다고 비밀 누설로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매수인한테, 임차인한테. 또 시험에 나왔던 게 개업공개사 등은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다만 그만두면 누설해도 된다. 중개업 안 하면, 폐업하면 누설해도 된다. X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 앉았다.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비밀은. 이 중개업 해보면 그 사람 손님 집에 가보면 어떻게 사는지 다 알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소문내가 저 집에 이혼하고 혼자 살더라 이런 거 소문내면 안 되죠. 이를테면. 근데 우리 시험에는 어떤 게 비밀인지 나온 적 없어요. 이혼했다고 말하면 비밀 누설했다 그런 거 나온 적 없다고. 그냥 비밀이라고만 나왔지 어떤 게 비밀 위반인지는 사회통념상 재판해봐야 돼요. 비밀인지 아닌지는. 어쨌든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X. 폐업하면 누설해도 된다. X. 폐업해도 영원히 준수해야 된다. 거기에 211페이지 맨 밑에 3번에 양가로 1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양가로 2번 반의사 불벌죄라고 돼 있죠.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것을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맨 밑에 친고죄 밑줄 치세요. 친고죄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211페이지 맨 밑에 줄에 친고죄라고 있잖아요. 친고죄는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할 수 있는 게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할 수 있는 게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고요. 사자 명예훼손죄,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고요. 이런 거 시험에 반의사 불벌죄만 나오지 친고죄는 나오지는 않는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비밀을 누설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할 수 없다 하면 X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다고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거기에 반해서 벌할 수는 없다고요. 그게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해야 벌할 수 있는 게 친고죄. 옛날에는 간통죄, 강간죄 이런 게 다 친고죄였거든요. 지금은 간통죄는 폐지됐고요. 강간죄는 이제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친고죄였어요. 간통죄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212페이지 금지행위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 오늘 내드린 거 원래 교육심리학자들은 예습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돼 있어요. 뭔지 몰라도 한번 풀어보고 해설 보고 다시 들으면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도 있어요. 한번 쉬는 시간에 4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오지선다형으로 따지면 쉬는 시간 10분씩이니까 한 5분 정도 풀어보고 5분 화장실 갔다 오고 좀 집에 가서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쉬는 시간에 보세요. 그럼 집에 가서 따로 예습 복습할 필요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